말 봤죠, 여러분들? 이번 선거 끝나면 공산주의 개헌 바로 시작돼요. 사유재산 개념 본격적으로 사라집니다. 북한식 동일임금 도입하겠다잖아.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줘. 이제는 거리낌도 없어. 얘기를 해줘. 딱 기자들 앉혀놓고 사유재산 안 되고 동일임금 합니다. 또 종교자유, 언론자유 박탈할 겁니다. 전부 다 재편성합니다. 좋대. 예고를 해주는데 에이 설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겠어. 저런 사람들이 그러겠어. 에이 설마 우리나라 정치인인데 그러겠어. 북한 좋아하겠다고 북한식으로 하겠어 하면서 찍어줘요. 근데 이런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따라가겠다고? 자유한국당이 자유를 내세운 당이 안녕하세요. 시시한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그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인영 대표가 토지 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총선이 끝난 후에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우리가 그 기사가 나온 후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토지 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그 공산화, 사회주의화 하려고 한다라는 무수한 많은 기사와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대표가 똑같은 소리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그 보수 유튜버 자칭 친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윤서인 작가가 작가인가요? 윤서인 작가가 똑같은 소리를 작심 발언이라는 공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의 뜻을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도 좀 한심스러워서 이 동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 심재철 의원이나 윤서인 씨가 아마도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보고 듣고 한번 판단을 하라고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는데, 우리가 토지 공개념과 토지 국유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토지를 국유화해서 사유할 수 없도록 국가가 토지를 가져가는 것이고,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사유화하되 우리가 법적으로 불로소득, 특히 토지를 가지고 이득을 남겼을 때 그것을 세금으로서 내야 한다는, 결과적으로는 투기가 만연한 요즘 세상에서 투기를 조금 막고자 하는 법적인 것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벌써 토지 공개념이 있어요. 어디에서 있었냐면 1950년도에 농지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그 농가 토지를 갖지 못한다라는 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1960년대에 개정되고 또 한 번 개정돼서 1996년도에 농지법이라는 것으로 토지 공개념화된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투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게 농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공개념 자체가 뭐 없던 법을
북한의 토지 국유화를 가지고 온 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토지 공개념은 미국의 학자가 그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그 미국의 학자는 미국에도 이제 그러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내세웠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를 사유하되 토지를 거래하거나 토지를 팔고 살 때 세금적으로 토지를 공개념화 시킨다라는 법이 단지 대한민국에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토지 가치세, 국토 보유세, 뭐 이런 목록으로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종합토지세 뭐 이러한 명목으로 그 개헌을 하기를 바라지만 미국 펜실베니아 주라든가 아시아의 홍콩, 싱가폴 그리고 유럽은 덴마크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등이 이러한 토지 공개념의 세금을 적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나라들이 다 북한을 따라서 사회주의화가 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게 왜 공산주의와 비교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내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19세 그 하청 노동자가 그 지하철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그 계기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좀 개혁을 하자라는 공론화가 있었는데 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몰라도 자유한국당도 그때 당시에 많이 안타까워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인식을 바꿔서 이것은 공산화가 되는 길이고 사회주의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행사하는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로 그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를 줄여서 사회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뿐만 이 제도를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그 북유럽에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항상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항상 추앙하고 우리는 저런 나라를 본받아야 돼 라고 했던 나라 덴마크, 스웨덴이라는 나라도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윤서인 씨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겠어요. 윤서인 씨가 친일 구구잖아요. 친일 구구. 친일, 그러니까 옆에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도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침을 삼고 있는 나라고 또 그 나라의 수장인 아베도 그것을 실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씨가 공부가 부족한 건지, 뭐 윤소연 씨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문기사나 심재철 그 의원의 한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공당의 원내대표가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관련시키면 되지 않겠죠.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허황된 소설 같은 이야기가,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더 거리가 먼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그 수많은 탈북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오신 분에게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임금을 항상 받아왔느냐? 여러분들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세금을 부과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제발 잘 알지도 못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팩트로 페어플레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 되는 길은 문재인 정부와 정당한 공약 경쟁으로 이기는 게 답이에요. 항상 자신들의 공약은 없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내세우면 그 공약에 대한 다리 걸기만 항상 해왔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를 점점 낮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거티브 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으로 자신들의 더 좋은 공약을 내세워서 우리나라 정당이 점점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